내가 만난 낭독이란, 어, 자신만의 목소리로 잘 표현해서 모든 일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독 이후 제게 온 변화는요, 낭독을 배우기 전에는 관심이 좀 적었던 수필이나 동화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작은 변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낭독은 수업을 통해서 배운 홈 레코딩 수업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나만의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시각 장애인분들처럼 낭독 오디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작은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낭독은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정명훈 작품 중에서 그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 한식의 비가 많이 내려 성묘를 가지 못했다. 그래서 늦게라도 가보자고 나선 길에 잠시 들른 곳이 금산의 진산 성당이었다. 차도 거의 지나가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 안쪽에 있었다. 성당 건물은 흰 외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역시 오랜 세월 속에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웅장하지 않아서 화려하게 잘 꾸며놓지 않아서 더 좋았다. 둘러보고 있는데 성당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거나 떼를 쓰는 소리이기도 했다. 잠시 후 철호의 아버지와 그의 손에 이끌려 나온 아들인 듯한 두 사람을 보고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 얼마 전 양수리 쪽 성지에서 만난 부자임이 분명했다. 사람은 10번 보면 10번 본다. 다른 사람일 정도로 사람 눈이 어두운 애가 그들을 기억하는 건 그 아이가 발달 장애인 듯 했기 때문이다. 덩치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사방을 뛰어다니고 아무 문이나 벌컥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해맑았다. 아이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포기한 듯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 말을 받아주고 조용히 어르기도 하며 옆에 두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점잖은 인상이었는데 매우 미안해하며 내게 성당 건물을 찾는다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다. 할아버지라기엔 너무 젊고 아마도 아버지인가 하는데 언뜻 아빠랑 같이 가야지 하는 소리를 듣고 부자가 맞는구나 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는 척은 하지 않았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다. 수박 겉핥기 하듯 대충 보고 순례 인증 도장을 찍고 나서 돌아보니 그들 부자는 경내를 한 바퀴 돌고 있었다. 앞에서 아들은 떠들며 뛰어다녔고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따라 걸었다. 잠깐 안쓰럽다고 생각한 나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그들 부자는 한 장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물론 현실에서 그들의 인생이 그림처럼 평화롭기만 할 리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산성당에서 나와 찾아간 부모님 묘소에서 잠시 이른 아침 금산에서 보았던 그 부자를 다시 떠올려 봤다. 특히 천둥 벌구숭이 같이 부는 아들 옆에서 잔잔히 웃던 그 아버지를 말이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기도 하는데 왜 나는 정작 내 부모에겐 끝까지 속없고 철없는 자식이기만 했던가 싶어 한없이 부끄럽고 슬퍼졌다.
제가 만난 낭독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는 점에서 도전이었습니다. 네. 또 낭독 이후에 제게 온 변화는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 정리를 했습니다. 음, 주로 이제 거실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요. 안방과 거실. 그래서 일단은 낭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녹음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낭독을 이제 통해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코칭반 접수를 결심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서 입문반 때보다는 좀 더 집중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지역에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퇴직이 그렇게 많이 남은 편은 아니어서 글쎄요, 예,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퇴직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제 각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디오북 제작에도 참여를 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게 네, 제가 낭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입문반 이기를 함께 하신 분들과 서로 이제 응원해 가면서 같이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강사님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또 네, 코칭반 접수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할 부분은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의 전명언저의 나의 첫 증인입니다. 네. 내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실제로 태어난 것이 맞아? 라는 이제 한때 정체성에 대한 이제 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시기가 떠올라서 어, 이제 선뜻 선택하게 됐고요. 네,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릴 수 있어서 네, 나름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증인.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태어난 집이며 마당이며 동네를 기억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했던 말이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4살 터울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살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3살 무렵까지 살았을 것이다. 가끔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나 역시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 과연 몇 살부터일까 궁금해지곤 했다. 엄마에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집의 풍경을 이야기했다. 골목은 살짝 비탈길이었어. 마당을 가운데 둔 디귿자 집이었고 어른들 가슴께까지 오는 나무 대문은 하늘색인데 윗부분이 아치형으로 둥글어.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디귿자의 오른편이 우리 집이었어. 툇마루가 딸린 방이었고 마당에는 수도인지 펌프인지 물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놀라워 했다. 군인이던 아빠가 김해 비행장에 근무하던 시기 구포역 부근에 있던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 집에서 연년생이던 언니와 나를 키우던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끔은 그렇게 자주 엄마에게 그 집 이야기를 들었기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추억이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구포에 내가 태어난 그 집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제 그 동네가 다 변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했다. 옛집을 찾아가면서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젊어서부터 산파했기에 둘째였던 나를 집에서 낳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고두고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형제들, 특히 언니에게 놀림거리였다. 조선시대야. 누가 애를 집에서 낳아. 그건 네가 좋았다는 증거지. 언니는 종종 그렇게 나를 놀렸다. 생각해보면 동생도 언니도 모두 병원에서 나았으면서 왜 나는 집에서 나았을까? 의심이 자꾸 확신으로 변했다. 게다가 학교에서 단체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O형이라고 했다. 부모님이 모두 A병이었으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다. AB형이라고 했다. 언니에게는 의기양양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리던 마음을 내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네가 태어나고 눈을 안 떴어. 새댁이던 엄마는 경험이 없으니까 저대로 눈을 안 뜨면 어쩌나 걱정이 한가득인데 주인 할머니가 걱정 말라시더라고. 열흘도 넘어 눈을 떴는데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엄마의 말 속에서 주인 할머니는 굉장한 능력자처럼 느껴졌다. 아기를 척척 태어나게 하고 눈을 뜨지 않는 아이는 번쩍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으로 말이다. 뿐만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태몽을 꾸었다고 했다. 캄캄한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높이 떴더라고. 그 꿈을 주인 할머니에게 얘기했더니 대뜸 딸인가 보네 하셨다던가. 그렇다. 그 할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것까지 예견하시는 분으로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윤색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엄마와 옛 동네를 찾아갔다. 기억 속에선 분명 넓은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언니와 내가 아기 적에 떠나와 엄마 역시 그 동네가 오랜만이었다. 엄마의 옛 기억에 의지해 골목을 올라가 그 집에 마주했을 때였다. 내 기억 속에 그 하늘색 나무 대문이었다. 엄마 가슴께 정도의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디귿자로 배치된 집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 수도가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서며 유심히 우리를 보았다. 그리고 이내 엄마를 알아보며 반색을 했다. 나는 내 기억 속에 하늘색 나무 대문이 정말 있는 것도 신기했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뭐든 알고 있는 것만 같은 할머니가 정말 거기 계신 것도 신기했다. 할머니와 손을 맞잡고 한참 안부를 나누다가 엄마는 우리를 인사시켰다. 부끄러운 얼굴로 내가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아이고, 눈 안 뜨던 둘째가 너로구나. 주인 할머니의 한마디는 병원에서 나의 혈액형이 A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보다 나에겐 더 큰 확신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눈을 뜨지 않아 부모님 걱정을 샀다는 모든 이야기는 주인 할머니의 이 한마디로 마치 그것들의 증거인 듯 확실하게 다가왔다.
내가 태어난 그 집에서의 시간을 지나 엄청 많은 나날을 지내왔다. 아기는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뵙지 못한 주인 할머니도 가끔 생각한다. 나의 첫 추억. 그 추억의 한가운데 계시며 또한 병원의 혈액형 검사지보다 더 믿을 만한 나의 첫 증인이기도 한 분을 말이다. 네, 안녕하세요. 낭독가 황은영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어떤 전체적인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그동안은 이렇게 좀 대충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대화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정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할 때 좀 정성 들여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잘 들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느끼는 관계에서 좀 변화가 오고 또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계속 고민 중에서도 심화과정 그 수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좀 가능하면 지금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랑 입문만 2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수업을 네, 하고 싶은 개인적 욕심이 있고요. 네. 수업을 또 통해서 어떤 북 내레이터나 영상 더빙 일을 계속 기회가 된다면, 주신다면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주는 그런 소소한 감성들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택했고, 또 글의 배경에서 그런 어떤 삶을 추억하는 장면들이 너무 공감돼서 이렇게 이 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그저 그리워한다. 전명원 작가의 그저 그리워한다. 네, 하겠습니다. 그저 그리워한다. 여러 달 전 어느 날 오래된 주택을 카페로 개조한 곳에서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향수로 가득했다. 삐걱거리는 계단, 짙은 체리색의 반짝이는 빌딩, 그리고 오래된 것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이야기들. 친구들은 모두 재미있어 했는데 한 친구가 또 다른 사진을 보내왔다. 어려서부터 살던 그의 집도 마찬가지로 카페가 되어 있다고 했다. 50년 된 2층 양옥집의 외관도 거의 그대로이며 내부의 오래된 가구들도 그대로인 채로 새를 주었다고 말이다. 심지어 어린 시절 자신이 쓰던 책상도 그대로 있다는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신기해하고 궁금해했다. 친구는 말했다. 언제 한번 놀러와, 우리 집에. 나는 친구가 보내온 이제 카페가 되었다는 그의 옛집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자 나에겐 친정이 없어졌다. 지금도 부엌의 창가에서 건너다 보면 멀찍이 부모님 댁이 보인다. 하지만 이제 그 집엔 알지 못하는 이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채우며 살아갈 뿐이다. 지나다니며 종종 부모님과의 이야기가 끊어진 그 집을 올려다본다. 엄마는 나를 시집 보내고는 늘 말씀하셨다. 여자한테는 친정이 그늘이야. 이제 한여름 머리 꼭대기까지 더위로 가득 차 숨을 쉴 수 없을 때도 찾아갈 그늘은 없다. 뜬금없이 배가 고파질 때, 그저 화가 올라와 어디에선가 투정을 부려보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잠시의 허기와 노기를 누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 나올 친정은 없는 것이다. 나의 옛 물건이 남아있는 곳이 아직도 있다면
그곳에선 어떤 기분이려나. 친구와 달리 나에겐 그런 옛집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듯 무심하고 익숙하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말할 친정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서은입니다. 저는 처음에 낭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목소리의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점들이나 제가 원하는 나의 이미지에 맞게 목소리를 내어보는 등 고쳐야 할 것들이나 얻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듣다 보니 이 수업 자체에 빠져들어서 낭독을 하다가 목이 메이기도 했었고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것들을 찾는 제 이런 성격의 습관보다는 낭독을 하는 그 시간들에 집중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낭독 수업을 통해서 제가 제 자체 목소리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 제가 개인 사정으로 열심히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의 열정을 유지하지도 못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 연주 선생님처럼 제가 나이를 좀 많이, 조금 더 먹고,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원 선생님이나 은영 선생님이나 은영 선생님처럼 어떤 일이든 좀 진심으로 다가가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진심으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사실 떠오르는 것도 없지만 제가 따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어, 전명원 저자님의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에 있는 우리 동네 탐험기입니다. 사실 전전 수업에서 저도 낭독을 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목이 메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담담히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탐험기. 지난 1월이었다. 우연히 지구 반대편의 언니와 만보 걷기를 시작했다. 매일 걷고 서로의 카톡에 걸음수를 인증하는 자매끼리의 리그를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곳의 아침을 걷고 있을 때 언니는 집 앞에 노을 지는 풍경을 보내왔다. 서로의 물리적인 거리를 실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걷는 듯한 우리만의 친밀감이 있었다. 운동이라면 숨쉬기 운동이 최고라고 하던 인간이 1월의 추위 속에 갑자기 그렇게 만보를 걸었다. 처음엔 걷는 자체가 힘들어 죽겠고 그 다음엔 발바닥이 너무 아파 다음 날까지 힘들었다.
그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니 이제 은근히 걷기에 진심이 되었다. 어쩌다 하루를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지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놀라운 일이다. 매일 혼자 걷는 것은 단조롭다. 운동복에 공을 들 몸매도 아니니 요즘 유행하는 멋진 운동복에는 눈길이 가지도 않았다. 대신 단조로운 걷기에 재미를 더하게 된 것은 나만의 루트 짝이었다. 집에서 나가 돌아오기까지 대략 10,000보가 나오는 루트를 여러 가지로 짰다. 집을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갔다 되돌아오기, 동심원 혹은 방사형 모양으로 루트 짜기 등등 몇 주마다 한 번씩 새로운 길을 가는 재미가 꽤 좋았다. 생각보다 10,000보는 엄청나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 결국은 집을 중심으로 동네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랄까?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을 살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앞쪽으로 걷다 보면 주택가 안쪽으로 커다란 보호수가 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늘 걷다 멈춰서서 눈인사했다. 보호수를 가운데 두고 조용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대부분 오래된 집들 사이에 새로 지은 듯한 원룸 주택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룬다. 늘 차로 지나칠 땐 그 골목 안의 보호수를 둘러싼 주택가의 풍경도 알 수 없었다. 서쪽은 커다란 공원을 지나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다. 상업지구 안쪽에 꽃을 싸게 파는 집에서 꽃 한 다발을 사서 들고 오기도 한다. 어쩐지 꽃을 들고 올 때면 부끄럽다. 우리에게 꽃은 특별하다. 몇 해 전 갔던 런던의 코번트 가든에서 길 여기저기서 꽃을 팔고 있었다. 특별하게 포장해서 주는 것도 아니었다. 꽃은 그들에게 일상인 듯 느껴졌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참 오래 살았다. 대학 4년 때 처음 이사 왔을 때 집 앞은 논이었다. 백로들이 날아와 푸른 논의 그 흰 자태를 들이울 때면 넋놓고 보기도 했었다. 결혼한 이후에는 근처에 살았으므로 동네가 바뀌는 모습을 계속 보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넓고 푸르던 논의 저 끝자락에서부터 매일 조금씩 흙이 밀려들듯 메꿔졌다. 택지 개발 사업의 이름으로 집이, 아파트가, 건물이 들어섰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며 내가 30년을 살아온 동네를 걷는다. 이쪽은 모두 논이었지. 이쪽엔 작고 허름한 집 몇 채 뿐이었어. 혼자 옛 생각을 하며 걷는다. 내가 30년을 살았고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예전의 모습도 기억하는 내 동네. 동네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선 생명이 있는 유기물처럼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있던 가게를 만나면 오래된 이웃인 듯 정겹다.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반갑고 한동안 있던 가게가 어느 날 간판을 내리고 없어질 땐 서운하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동네를 탐험한다. 안녕하세요. 서민아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한 후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만나고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잘 읽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낭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목소리로, 나만의 온도로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날 낭독은요, 낭독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전명원 작가님의 글 중에서 맛은 기억이 아니라 추억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그 글귀에 반해서 이 챕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그 아침. 그 아침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에 빨강 신호등 불이 들어오면 따끈한 새 도넛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사불란하게 도넛 반죽들이 밀려 내려와 끓는 기름 속으로 퐁당 들어갔다. 반죽이 커지며 한쪽이 튀겨지면 또다시 기계가 그것들을 뒤집어 나머지를 익혔다. 그리곤 건져진 도넛들은 또다시 오와 열을 맞춰 행진에선 시럽을 온몸에 묻히곤 했다. 매장 입구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도넛 극장에서 그렇게 도넛이 만들어졌다. 오래전이었으니 우리나라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들어오기 전이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처럼 유리창 앞에서 웃으며 그것들을 보았다. 갓 나온 따끈한 도넛을 하나씩 냅킨에 집어 직원들이 맛보기로 건네주었다.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도넛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무렵 딸아이는 방학 동안 미국의 이모네 집에서 영어 캠프를 다녔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캠프가 끝나갈 즈음 나도 언니네로 여행을 갔다. 아침 일찍 언니가 운전하는 차로 아이를 캠프에 보내고 우리 자매는 매일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들렀다. 이렇게 단 것을 매일 먹다가 큰일 나겠어.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도넛 가게를 지나치지 못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도넛 하나와 설탕을 뿌린 도넛을 사서 설탕을 함께 묻혀 먹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며 언니와 웃었다. 아이의 영어 캠프가 끝나고 나의 짧은 미국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돌아왔다. 우리나라 휴게소에서 가끔 자동기계로 호두 과자가 구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생각했다. 도넛 극장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 도넛들이 춤을 추며 기름 속으로 설탕 샤워실로 움직인다. 직원이 웃는 얼굴로 맛보기 도넛을 하나씩 건넨다. 그 추억 속에는 언니와 함께 뜨거운 커피와 달디단 도넛을 하나씩 먹던 아침이 있었다. 몇 년 후 우리나라에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먹었다. 그때마다 그날 미국에서의 아침과 그때 함께했던 언니를 생각했다. 맛은 기억이 아니라 추억으로 먼저 오는 것이 맞다. 크리스피 크림을 생각하면 그 따끈하고 달달한 도넛 식감이 아니라 항상 그 아침에 우리가 먼저 떠올랐으니 말이다. 팬데믹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며 예매했던 미국행 항공권을 2번이나 취소했다. 내년 봄엔 갈 수 있을까? 또다시 가끔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본다. 어딘가를 가보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저 아무 날도 아닌 이른 아침에 동네 도넛 가게에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고 이유 없이 크크 웃는 그런 시간을 꿈꾸어 볼 뿐이다. 네, 일단 낭독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 대해 좀 다시금 친해지게 된 것 같고, 낭독을 좀 꾸준하게 하면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낭독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낭독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옛날에는 이제 좀 애기 같은 목소리 이런 게 되게 고민이었고, 지금 또한 많이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이제 낭독을 해서 이런 변화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어딜 가든지 아침 일찍 갔다. 명품 사겠다고 오픈런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백화점에도 문 열자마자 들어갔고 점심 약속은 무조건 식당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잡았다. 이렇게 늘 무얼해도 아침 일찍 시작하는 사람에게 오후란 돌아오는 시간이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지 시작하는 시간은 아니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섰다. 출근하는 삶을 살던 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의 동네 산책 코스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넘지 않는다. 거의 같은 길을 산책한다. 산책의 즐거움을 알게 된 초기에는 이리저리 열심히 코스를 바꾸어 보았는데 늘 같은 지금의 코스를 걸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항상 같은 길을 걷지만 한 번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길의 풍경은 늘 바뀌었고 길을 걷는 나의 생각도 총천연색으로 다양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곧 해가 저물어 올 시간에 산책을 나선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걷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그 색을 바꾸고 있었다. 붉게 노을이 물들었고 보라색에 가까운 빛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았다. 나의 산책 코스는 대로를 사이에 두고 왕복하는 형태인데 그렇다 보니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갈 때와 올 때가 사뭇 다르다. 같은 도로변인데도 방향만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이다. 오늘은 방향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느껴졌다. 해가 조금씩 저물고 있었으므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하늘색이 달랐고 어두워지는 빛의 색감이 달랐기 때문이다. 집이 점차 가까워져 오면서 주변도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섞인 푸른 빛이었다. 느긋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걷고 있을 즈음 갑자기 눈앞이 반짝했다. 뭐지? 멈추어 서서 눈앞을 보았을 때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다. 점차 사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므로 길가의 가로등이 점등되는 순간이었다. 주변 빛이 아직 남아있을 때 가로등은 반짝일 뿐이었지만 곧 어둠이 내려오자 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걷다 말고 가로등을 한참 바라보았다. 해가 뜨고 머리 위에 태양이 있었다. 하루 종일 햇살이 좋아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볕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해가 저물어 왔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보랏빛으로 바뀌며 어두운 푸른빛이 감돌 즈음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밤새 가로등은 빛을 낼 것이었다. 길을 밝히고 주변의 나무와 풀들을 밝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추겠지. 다시 해가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밤은 다시 밝게 빛나는 가로등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빛을 맞이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을 생각했다. 해가 저물었지만 아직 오늘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밤은 가로등 빛의 의지에 빛날 것이다. 내일 새벽이 오기 전까지 길을 비추어줄 가로등이 있으니 이 밤 좀 더 멀리까지 걸어도 좋겠다.